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뉴스 현황 관련하여 논평 한마디 듣는 시간 북한 요지경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연말 연초 북한의 변화, 네. 또 동태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에 대한 대한민국과 미국, 전 세계의 태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일단 제가 한번 언급하고 싶은 건 지난 2023년 12월 한미 이제 워싱턴 DC에서 핵 협의 그룹 2차 회의가 네. 있었습니다. 일단 이 핵 협의 그룹이라는 것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협의한, 여기서 이제 미국이 어떤 말을 했냐면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에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을 네. 할 것이다. 또 만약에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김정은 정권의 종결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다소 좀 센 네.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3차 회의는 2024년 여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 예정이라고 해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과거에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있었어요. 70몇 년이었나? 그게 뭐냐면은 이제 월남전에서 군대 빼겠다는 얘기였거든요. 쉽게 얘기하자면요. 쉽게 얘기하면 네네. 근데 미국의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자기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 니들이 막아라. 니들 힘으로 막고 우리는 해구사는 니들이 밀리면 가급적 고려해서 써줄 텐데 그건 또 상대가 핵 공격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쓰기는 좀 어렵고 아무튼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79년에 카터 대통령은 아예 선거 공약 자체가 주한미군 철수였죠. 완전 철수. 근데 이제 주한미군 철수가 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너무 뻔해요. 네. 이거는 북한이 밀고 내려올 수도 있고. 근데 그 전에 주한미군 철수가 되면 아니 우리 국군도 막강한데 우리가 정말 걱정을 많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분들이 있는데 뭐가 제일 문제냐? 주한미군이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리도 없겠지만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그러면 그건 국제사회에 한국의 안보 불안, 한국이 안보적으로 매우 불안한 나라다라는 신호를 바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모든 외국 투자액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거예요. 그리고 투기 자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제일 비극적인 거는 3시간 만에 한국의 국가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새는 외환 관리를 다 디지털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빼낼 거는 사글이 다 빼나가고 뱅크런이 일어난다는 거죠.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타격이 크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적으로 그렇게 타격이 오면 안보적인 타격은 바로 따라오죠. 이게 특히나 대한민국 위에 북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러시아와 중국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예민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닉슨 독트린 이후에 한국이 했던 것이 이제 사거리가 긴 미사일 개발, 그리고 이제 박 대통령이 집념을 가지고 추진했던 게 핵 개발인데 지금 북한이 그러면은 단호하게 뭐라고요? 아까 미국의 발언,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핵 개발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으로 막을 것이다. 그러니까 핵 개발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돌려서 한 거죠. 또 근데 그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이게 북한이 핵 개발했으니까 우리도 자위적인 측면에서 핵 개발을 해야 한다, 하겠다. 이거를 국제사회가 막을 명분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미국부터가 이미 전쟁 억지력이라고 하던가요? 그런 핑계라기보다는 그런 이유로 이미 핵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도 이제 비핵화 선언,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라는 걸 하면서 한국에 들어와 있던 미국 핵, 전술 핵들이 다 이제 한반도 밖으로 나갔는데, 근데 북한이 핵을 개발했잖아요. 그러면은 한반도 비핵화에서 북한은 한반도가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북한이 먼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미국의 입장은 한국이 독자 핵 개발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해구산으로 지켜줄 수 있으니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게 한국이 핵 개발을 하면 일본이 핵무장할 명분이 생기는 거고, 대만이 줄줄이군요.
대만이 아니 한국 일본이 하는데 우리는 왜 안 돼? 그렇게 되면 대만과 중국이 같이 핵무기를 가지고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인다. 이거는 평화 유지 비용 자체가 급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지금의 핵 보유국들은 자기들이 이제 상황을 좀 컨트롤하면서 더 이상 핵 보유국이 늘어나지 않는 게 기존 핵 보유국들의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외교 군사 전문가 중에는 그러면 우리가 핵 개발은 하지 않더라도 만약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도 독자적 핵 개발 추진을 검토하겠다라는 정도.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지 않는 걸 가지고 뭔가 외교적, 군사적 카드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만들 준비는 해놔야 된다는 주장이군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밀하게 말하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겠다. 그러면 이미 그러니까 늦지 핵 않나요? 개발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우리도 독자적 핵 개발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그렇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절대 안 한다가 아니고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지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 뭐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핵무기 사용하지 마라라고 좀 세게 말한 것에 대해서도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북한이 핵무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동복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거가 다 거짓말일 수 있다. 허상일 수 뭐 있다. 그런 말씀하셨죠.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 하드 에비던스는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북한은 어쨌거나 뭐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장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주장은 계속 하면서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걸 얻어냈습니까 이미.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군사력을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핵은 비대칭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군사력을 가지고 서로 어떻다 비교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한쪽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거기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핵에 맞설 무기는 핵무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북이 핵 공격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동북아 전체가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을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2024년 여름에 3차 회의를 한다고 하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에 따른 북한의 반응이 좀 재밌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뭐였죠? 폐기? 네.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도 굳이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약속 지키지 않겠다. 네. 니네가 먼저 약속 안 지켰지? 그럼 우리도 이거 의미 없는 거야. 이제 종이 조각에 불과해.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9.19 남북 군사 합의 파괴, 네. 뭐 이제 이런 파기. 파기, 뭐 이런 언급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이 참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다. 역시나 미국의 충견답다. 뭐 이런 이번에는 소가 아니라 개더라고요. 강아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뭐 이런 그 비난의 말을 뭐 사실 이거 말고 더 세게 좀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만 근데 소개드리겠습니다. 근데 무슨 시정 잡배 막싸움도 아니고 이른바 저는 이제 북한을 국가로 안 보니까 나라로 뭐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뭐 유엔 회원국이라는 데가 공식적인 성명을 이런 식으로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찾고 이거는 쓰는 언어가 그 집단의 품격을 그대로 드러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딱 그거라는 얘기예요. 북한의 조선중앙TV랑 그 신문도 있잖아요. 노동신문. 노동신문. 네, 조선중앙TV는 조선일보, 중앙일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북한 평양의 조선중앙TV.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말을 저 일면 기사로 실지는 않잖아요. 북한이 자기들이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뭐 평화 공세도 하고, 네. 북한이 항상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노동신문의 논조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참 요새 상당히 힘들겠구나. 왜냐면은 이게 북한식 계산으로라면 자기들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선언하는 순간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렇게 설설 기면서 바짝 엎드리고, 그래 니들이 요구하는 거 있으면 말해봐. 다 해줄게. 다 해줄게. 근데 우리가 요거는 좀 못 해주고 요거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뭐 등등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새는 아예 북한이 주야장창 미사일을 쏴도 별 뭐 반응이 없어요, 국제사회가. 그렇죠. 연말에 미사일 뭐 몇 번 쐈죠? 몇 번 쐈는데 예전에는 뭐 발사대만 뭐 조립을 해도 국제사회가 막 뭐 각국이 뭐 안보 회의를 소집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동향을 주시해 보겠다. 그렇죠. 안보 회의를 소집을 하지만 뭐 조금 이게 이제 일상화돼 버리는 거잖아요. 양치기 소년 효과.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여기서 백스텝을 밟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고난의 행군 때 몇 명이 사망했느냐에 대해서 이설은 분분하지만 뭐 80만에서 300만, 북이 인정하는 80만이라 그래도 아니 몇 년 사이에 80만이 굶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핵을 포기한다 이랬을 때는 북한의 군부나 주민들이 납득을 못할 거예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본전이라는 것은 이 80만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으면서까지도 개발한 핵무기, 그러니까 최소한 이 사람들의 죽음을 뛰어넘는 깜짝 놀랄 만한 반대급부가 있지 않고는 핵을 포기한다든가 뭐 협상을 한다든가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럼 국제사회에서 아니 이게 지들 책임이지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무슨 수로 보상을 어떻게 해줍니까? 책임져줍니까? 에이. 어떻게 북한이 원하는 그 액수를 맞춰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럴 필요도 없고요. 이건 답이 없는 거고, 지금 북한이라는 조각배는 점점 이제 노젓는 힘도 떨어지고 이렇게 강물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데, 폭포가 지금 1km 바뀐지 10km 바뀐지 그거를 모를 뿐이지 폭포 떨어지는 쪽으로 지금 계속 밀려가고 있는 겁니다. 시선을 이제 중국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중국에서 탈북민 북송시키지 마라라는 인권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참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11월, 12월 무렵에 뭐 한 200명이 송환이 됐다, 300명이 송환이 됐다 등등. 이제 국제사회는 인권이라는 거는 천부인권, 하늘이 개개인에게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난민협약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을 때 고문이라든가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난민으로 인정해서 받아줘야 된다. 우리는 국제사회는 그 주장을 하는 거고, 중국은 이 사람들은 불법 월경, 미립국자이기 때문에 범죄자다라는 법리로 맞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에서도 북한 사람들이 다시 북한으로 끌려갔을 때 어떤 꼴을 당하는지는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압력을 가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압력이라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적어도 철사줄로 이렇게 손바닥 꿰서 내려간다든가 코를 꿰서 내려간다든가 하는 거는 국제사회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바로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 감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 행위는 고문, 구타, 뭐 어떻게 막을 각종 방법이 강제 없는 거죠. 낙태 이런 거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관련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뭐 사단법인 북한인권이라던가 한변 여러 단체에서 좀 힘을 모아서 집회도 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은 계란으로 바위를 쳐야죠. 바위에 자국을 내고 어느 순간에 바위가 반으로 쩍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매주 화요일 뭐 벌써 몇백 번이죠. 김태훈 변호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운동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폭포가 1km 밖에 있는지 10km 밖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배가 떠밀려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 당국자들도 이 점을 모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폭포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은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이니까 결심을 하시려면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본인이 속한 조직을 위해서도 북한 전체를 위해서도 좋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에서 했던 말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다라고 했는데 진정으로 겁먹은 개가 누군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